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이란이 미국에 대한 가혹한 보복 의사를 밝힌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보복할 시에 신속하고 완전하게 불균형적인 방식으로 반격할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트위터에서 이란이 어떠한 미국인 또는 목표물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신속하고 완전하게 그리고 불균형한 방식으로 반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현지 시간 5일 핵 합의에서 정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동결 제한 규정을 더는 지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핵 합의를 사실상 탈퇴한 셈입니다. 이란 정부는 성명을 통해 핵 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 능력과 농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서 집단 발생한 원인 불명 폐렴이 사스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현지 당국은 사스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국 측은 이번 폐렴에서 사스와 메르스, 조류 인플루엔자, 독감 등 호흡기 원인은 제외했다고 5일 저녁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운전자가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자율주행 차량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부분 자율주행차 레벨 3의 안전 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배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엇갈렸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가 넘게 빠졌습니다. 12월에는 2200선을 도달했지만 1월 들어서는 2200선이 단기 저항선으로 작용이 되면서 기관들의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코스피 시장 2170선까지 빠졌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1%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669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중소형주에 대한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번 주 CES 2020과 더불어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로 시장이 크게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이외에 어떤 이슈들 있는지 출발증시와의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7일, 우리 시간으로는 8일 수요일 개장부터 영향을 받겠죠. CES 2020이 개막됩니다.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만큼 시장은 테크 모멘텀 출현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관전 포인트와 영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요, 지난해 미국 S&P는 28%, 나스닥 지수는 35%의 상승을 보이면서 시장 일각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경계감이 나옵니다. 미국 증시 방향성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랜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다뤄볼 4개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엇갈렸습니다. 지난주 시장 상황 점검하고 이번 주 시장에 나온 이슈들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현지 시간 7일 CES 2020이 개막됩니다. 시장 용량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2019년 수익률이 30%를 넘었습니다. 함께 2020년에 뉴욕 증시의 방향성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발 악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 긍정적 투자 심리는 아직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효과에 따른 투자 전략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은 엇갈렸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가 넘게 빠졌지만 반면 코스닥 시장은 힘을 받았습니다. 1% 이상 오르면서 669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지난주 시장 상황 좀 더 좀 자세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일이 3일밖에 안 그렇죠, 됐죠. 네. 12월 30 그리고 1월 2일, 1월 3일. 기관과 개인의 어떤 그 수급 양상이 상당 뭐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지난주 가장 큰 특징 중에 축등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부분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알고 이 부분이 과연 앞으로 시장 수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곰곰이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 1.3%의 하락.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1.3% 오히려 상승. 수급에서도 상당 뭐 엇갈리는 그런 부분이 보였습니다. 기관은 약 1조 8,600억 원가량의 순매도. 하지만 개인은 12월 한 달 1조 원이 넘는 순매도를 보였는데 오히려 1월 들어서부터는 1월 2일, 3일 양일간 개인들의 순매수세는 오히려 확장되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여기에 우리가 하나 꼭 찾아야 될 부분은 개인 대주주의 양도세 회피 물량이 12월 27일, 12월 26일 배당 기산일 이전까지 매도가 나타났었던 반면에 이 부분을 다시 이제는 그 기한일이 지난 다음에 원상복귀하려는 그런 물량들이 다시금 매수 반전돼서 시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은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모습.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수급 개선에 의해서 특히나 개인의 힘으로 인해서 상승세가 오히려 나타나는 서로 엇갈리는 방향성을 보였다라는 점.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라는 점. 지난주 특징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 기대감이 여전하다. 특히나 지난주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15일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15일 백악관에서 1차 합의 서명식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 이에 대해서 중국 아무런 여타의 뭐 이의 제기도 않았고 동조하는 그런 분위기. 근데 하지만 중동발 불안감이 다시금 이제 좀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이 부분 뭐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 지난주 시장 조금 좀 억누르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였다라는 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기관의 순매도와 개인의 순매수. 특히나 기관 물량 조금은 더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이 매도 물량은요 연말 배당을 받은 물건을 이제 지금 다시금 시장 내에 쏟아내고 있는 그런 부분의 한 가지. 두 번째는 에셋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수급 조절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다우지수를 포함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는 우리 시장 마감한 이후에 금요일 시장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죠. 하나는 중동발 불안감이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제조 PMI 지표가 5년 내, 10년 내 최저치인 47.2를 기록했다. 그리고 5개월 연속 PMI 지표가 50 이하, 소위 말하는 경기 위축이 진행이 되면서 사실상 제조업 경기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조금 좀 아래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다소간 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그렇게 되면서 다우지수는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 근데 중동발 불안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미국이 이제 그 이란 군 사령관에 대한 그 군 실세를 사살했죠. 이를 놓고 이란은 가혹한 보복을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트럼프가 오히려 조금이라도 보복이 가해진다라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응징을 앞으로 가하겠다라는, 아직까지는 다소한 뭐 액션은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시장에서,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특히나 우리 그 시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끼리의 이야기를 지난 주말 조금 좀 종합을 해보면요. 실질적으로 이란이 가혹한 보복을 하기에는 다소간 좀 역부족인 상황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간, 미국과 이란 간 전면전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다라는 점. 이에 대한 주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미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경제적인 엠바고를 실시한 지가 6개월, 1년이 다 되어가는 그런 상황. 지금 현재 이란 전쟁을 일으킬 만큼, 가혹한 보복을 할 만큼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점. 일단 보복이 시작이 된다면 이는 바로 전면전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어떤 이렇다 할 실마리도 제공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제재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전면전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다. 그래서 시장 일단 이란과 미국 간의 긴장 상황은 지속될 가능성은 있지만 어떤 액션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시장은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의 어떤 그 하락세, 이런 부분이 다시금 투자 심리가 개선 방향으로 다시 재진입을 하게 되면서 1월 효과, 그리고 CS2020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맞물린 반도체 업황 개선과 맞물린 전반적인 테크 모멘텀이 이번 주 시장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일단은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 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슈 한 6가지 정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과연 어떤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냐. 두 번째가 미국과 중국의 1차 합의 서명식 15일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으로 이미 시장 내에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전에 이와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2단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아마도 이번 주 시장 내에 조금씩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까지 연결이 되면서 지금 현재 12월의 PMI, 미국은 오히려 서비스업 PMI에 대한 관심이 커야 될 것이고 중국은 제조 PMI에 대한 관심이 커야 될 텐데, 지난주 발표된 중국의 제조 PMI 일단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하지만 미국의 제조 PMI는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이번 주 미국의 서비스업 PMI 지표 발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주목해 두시면서요. 일단 1차 합의 서명과 관련된 글로벌 경기 개선에 관심을 가져보자. 세 번째가 당장 내일이죠. 우리 시간으로는 모레가 되는데요. CS2020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테크 모멘텀이 시장 내 과연 발휘될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 시장 관심 상당히 뜨겁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한동안 이제 그 시장의 어떤 그 관심에서 소외가 됐었던 그 바이오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인데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매년 초 열리게 되죠. 실질적으로 옥석 가리기가 바이오 그 JP 모건 컨퍼런스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가려질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옥석 가리기가 더해지면서 바이오 관련 모멘텀 실제로 나타날지 여부, 이 부분 이번 주 매우 중요한 관심 이슈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발표가 되겠습니다. 내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시장 컨센서스는 일단 4분기 영업이익 6.8조 원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기대를 갖는 부분은 반도체 실적 개선 그리고 모바일이나 디스플레이의 호조 다 이제 실적 개선인데요. 특히나 3분기보다 나아질 것이냐. 물론 전년 동기 대비보다 지금 그 실적이 상당 부분 마이너스 성장인 것 임에는 떨쳐버릴 수는 없겠지만 지난 3분기보다 QOQ 베이스로 과연 그 개선폭이 얼마만큼 나와줄 수 있겠느냐의 여부가 지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그리고 반도체 업황 개선과 맞물리게 되는 전반적인 이번 삼성전자 특히나 이번 주 시장 내 매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라는 점 아울러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중동발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 일단은 중동발 악재가 크게 악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긴장 상황으로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시장에 주는 영향은 상당 부분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 상당 부분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두시면서 1월 효과의 기대감은 여전하다. 양도세 회피 물량이 다시금 시장으로 돌아오는 지금 현재 한창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 12월 한 달 동안만 개인들이 무려 1조 원의 순매도를 보였다라는 점.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이제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수급의 개선이 개인 매수세를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여기에 정부 정책 관련 수혜, 정부가 ICT, R&D 쪽에 올해만 5.2조 원의 투자, 집행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와 맞물려서 이번 올해 시장 내 IT에서의 가장 큰 화두가 무엇일까? IT 쪽에서는 당연히 두 가지로 집중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5G와 반도체. 그리고 이제 또 파생적으로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그리고 수소에너지, 전기차. 뭐 이렇게 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5G와 반도체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같이 생각을 해 두셨으면 아마도 테크 모멘텀과 관련된 부분, 테크 관련주 찾기에 훨씬 더 좀 중심점을 찾기에 좀 수월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주 시장 내 이벤트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오늘 미국의 이제 그 마켓에서 발표하는 12월 서비스 PMI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도 역시 서비스 PMI 발표 예정이 되어 있죠. 내일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그리고 내일 그 미국에서는 CS 2020 개최 지금 진행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수요일에는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 CPI와 PPI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일단 연준 위원들의 각종 발언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금요일 미국의 이제 그 각종 그 고용 지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미국의 고용 지표는 여전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나 지난 11월 실업률 지표가 상당 부분 뭐 50년의 최저치를 기록을 했기에 이 부분 계속되는 어떤 그 고용의 긍정적인 부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여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점 아울러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벤트 짚어주셨는데 미국 현지 시간으로 7일 CES 2020이 개막이 됩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 증권사에서도 직원들을 라스베이거스로 보내서 실시간으로 리포트를 낼 만큼 증권가에서는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뭐 관전 포인트나 네. 영향 좀 짚어봐 주시죠. 예, 일단 뭐 테크 모멘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는데 이번 주 앞서서도 이제 그 최연 앵커가 두 가지 말씀을 좀 해주셨죠. CES 2020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두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특히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는 지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불과 2주 전이었습니다.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전분기보다 개선세가 나오고 그 올 상반기부터 바닥을 통과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시장 내 매수세가 상당 부분 쏠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이에 대한 상당히 어떤 그 방점을 찍을 만한 그런 것이 결국은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여기에 미국에서는 이제 CS 2020이 열리게 되고 다음 달 2월 중순이죠. MWC 2020 바르셀로나에서 개최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전 IT의 향연 그리고 모바일 기기의 향연 결국 이에 한 묶음이 되는 것이 결국은 반도체와 그 다음에 5G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 인공지능이다라는 점, 이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테크 중심 모멘텀이 이번 주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시장의 방향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 알아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신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특히나 각 신기술에 대해서 시장 도입기가 아니라 시장 도입을 지나서 시장 성장기로 과연 들어가는 업종, 업황, 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지 IT 중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IT 중에서 반도체는 바닥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는 IT 분야는 5G와 그리고 AI, 인공지능 그리고 새로운 스마트 기기, 소위 말하는 웨어러블 기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S 2020의 관전 포인트 5가지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텔레비전에서 이제 뭐 플렉서블 텔레비전과 8K 텔레비전에 대한 관심 뜨겁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LED에 대한 관심 상당 부분 뜨겁고요. 세 번째가 애플은 28년 만에 CS 2020에 참가하게 됩니다. 근데 화웨이는 미온적인 상당히 아직도 미국에서 화웨이에 대한 5G 제재가 크기 때문에 미온적인 중국의 태도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애플의 입장과 화웨이 입장이 상당 부분 다르다라는 점. 이것이 아마도 그들 간에 상당히 치열한 어떤 그 눈치 내지는 관망 양상이 여기서도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부분, 하나의 관전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하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스마트 기기들의 진화 역시 우리가 빼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스마트 기기의 진화는 결국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자율주행으로 연결이 되고 우리가 사는 집, 스마트 홈 쪽으로 연결이 되어질 텐데 자율주행과 관련한 모빌리티의 강화, 소위 말하는 IT와 자동차의 콜라보레이션, 여기에 5G가 이를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신경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스마트 홈과 관련해서 IoT와 관련된 연동 기술, 이런 부분들까지 아마도 시장 내 상당 부분 관심거리로 등장할, 대두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가 스마트 케어,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 확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웨어러블 기기의 어떤 그 성장기 도입과 맞물리게 되면서 디지털 치료 개입이 플러스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5G 기반, 그리고 가상현실의 VR 기반, 그리고 인공지능 AI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그렇다라면 여기서 교집합 부분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CS 2020과 관련된 시장 내 핵심 테마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3가지로 압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5G, 두 번째가 인공지능, 세 번째가 모빌리티. 모빌리티는 자율주행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5G,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 세 가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압축하셔서 CES 2020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맞물린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 MWC 2020까지 계속 지속이 가능한 어떤 그 테크 모멘텀과 관련해서 분명히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으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번 해에도 역시나 IT 업종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2019년 해에 우리 시장을 이끈 건 반도체였는데요. 반면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 업종이 괜찮았습니다. 3대 지수가 평균적으로 30%의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경계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증시의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 증시 일단 뭐 긍정적인 부분은 계속 뭐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호재가 많죠. 일단 뭐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1단계 무역 합의 그리고 이거 이제 2단계로 넘어서면서 결국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2단계가 시장 방향성을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이렇게 되면서 결국 미국 경기는 개선의 방향성이 계속 지속될 여지가 높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럴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작년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는 28%, 22%가 올랐죠. 그리고 S&P 500 지수가 28%, 그리고 나스닥이 35%나 올랐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연초 대비해서 연말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상당히 부러움을 느낄 만한 그런 그래프. 지난 1년 동안 미국 시장 내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만하죠. 그 근거가 바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아직 뚜렷하게 향후 12개월 포워드 EPS가 그렇게 개선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으니 당연히 PER이 올랐다라고밖에 표현이 안 될 것이고요. 이 PER, S&P 500 지수의 PER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18배. 근데 지난 5년 평균을 따져봤더니 16배 내외. 그러면 EPS는 가만히 있는데 PER만 오르는 그런 형국. 그러면 이를 놓고 기대감이 오히려 꺼지게 된다라면 이는 거품으로 인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지금 현재 시장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근데 만약에 1단계 무역 합의가 잘 되고 2단계로 잘 진입이 되고 전체적인 제조업 경기도 개선이 되고 서비스업 경기도 개선이 되고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율마저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진다라면 지금 현재의 PER 부분은 오히려 기업 실적의 개선, 반도체 경기의 개선, 그리고 전반적인 소비의 개선과 맞물리게 되면서 오히려 노멀한 상태, 평상시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이는 다시금 기대감과 맞물리게 되면서 주가는 다시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하지만 계속해서 오를 수는 없을 것이다. 중간중간 분명히 어떤 그 전환점 내지는 중간중간 어떤 그 우여곡절은 있을 수 있다. 그 우여곡절의 대부분이 지금 1월 중 내지는 늦어도 2월 전에 시장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관련된 수급에 의한 시장 변화 가능성을 우리가 좀 염두에 놓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점.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연기금 상당히 규모들이 크죠. 대다수가 연초 1월, 2월에 자산 배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산 배분을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는 주식을 팔고 다시금 주식을 산다라는 이야기인데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은 팔고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저평가된 종목을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다소간의 좀 수급 부담 가능성이 좀 우려가 될 수 있다라는 점 한 가지. 두 번째가 미국도 마찬가지로 자본이득세라는
우리나라의 대주주 양도세와 비슷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국은 자본이득세를 개인 투자자들 모두 다 내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주주만 그 부분을 내게 돼 있는데요. 팔 때. 근데 미국은 자본이득세 1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느냐, 1년 미만, 1년 이내에 매도를 하는 단기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본이득세의 그 퍼센트가 다른데요. 1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한 보유분에 대해서는 20%의 자본소득세. 네, 1년 이내의 단기 투자 매도 물량에 대해서는 37%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라는 점. 근데 지난 1년 동안 미국이 다우지수 기준으로 22%를 오르고 나스닥이 35%가 올랐다. 근데 이 중에서 과연 20%의 세금을 낼 것이냐 아니면 37%의 세금을 낼 것이냐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다른데 작년 연초에 샀던 사람들은 지금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37%의 세금을 안 내도 되는 20%의 세금만 내는 그런 상황. 그만큼 수급에 대해서 좀 매도에 대해서 가벼워졌다라는 점. 이 부분은 시간이 더해질수록 1월, 2월, 3월, 4월 갈수록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대다수 이제 그 자본이득세, 우리나라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과 마찬가지의 수급 변화 가능성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을 촉발제로 해서 다소간의 수급의 불균형, 수급의 부담 상황은 1월, 2월 동안 진행될 여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더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연초 들어서 사실상 미국 시장에 두 가지 큰 호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 일정이 확정이 됐다라는 점. 두 번째, 중국의 1월 1일 신년벽두부터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를 만들면서 시장 내 유동성을 공급했다라는 점. 유동성을 공급했다라는 점은 전체적인 아주 미국 경기에 상당히 보면 긍정적인 그런 어떤 호재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발 악재로 앞에 말씀드렸던 무역 합의 서명식과 중국의 경기 부양 이 두 가지 대형 호재가 다 좀 묻혀버리는 상쇄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여기서도 일단 우리가 중동발 돌발 변수에 대해서도 투자 전략을 좀 단기적인 부분과 중장기적인 부분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단기적인 것. 단기적인 건 중동발 불안감. 이거는 당연히 국제 유가의 변동성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발 갈등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가 과연 상승을 하게 될 것이냐 하락을 하게 될 것이냐. 지난 주말 미국 시장에서도 달러화의 상승이 나타났고요. 국제 유가가 3%가량 상승하는 그리고 국제 금 가격이 오히려 1.5% 정도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당연히 중동 갈등이 조금 더 심화된다라면 단기적으로는 국제 유가의 상승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 상승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유업종, 화학업종, 조선업종에 우리가 강세 가능성을 분명히 우리가 미리 좀 준비해 놓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좀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라는 점. 글로벌 경기 개선에 분명히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바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둔화세로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부분 꼭 좀 생각을 해 놓으시고 중동 갈등의 어떤 그 방향성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 내에서 단기적인 대응 방안, 중장기적인 방향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 부분 꼭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동 갈등 심화 시의 시나리오까지 짚어주셨는데 이렇게 중동발 악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 긍정적 투자 심리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큰데요. 좀 어떻게 전략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지금의 시장 내 일단 중동발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단기적인 부분, 중장기적인 부분. 하지만 전면전 가능성. 이 전면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이란이 과거 6개월, 1년 동안 당해왔던 경제적 엠바고 이로 인해서 그들의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은 미국과 전면전을 벌이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시적인 어떤 그 긴장은 지속될 수 있지만 시장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 놓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 심리는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런 부분에는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합의 서명식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 중국의 유동성 부양 정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CS 2020과 관련한 테크 모멘텀의 진행,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관련된 어떤 그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그리고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편승한 1월 효과까지 맞물리게 되는 그런 모습. 특히나 이번 주 테크 모멘텀에 대한 관심 그리고 1월 산타 랠리에 이은 1월 효과에 대한 관심 이 부분까지 아울러서 다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시장 긍정적인 투자 심리 지속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요. 1월 효과의 핵심은 분명히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다시금 제자리로 복귀하는 원상 복귀하는 그런 수급의 반전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개인이 지난 12월 1조 원을 매도를 했는데 이제 이 부분 계속해서 순매수로 전환이 되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배당 락이 있는 만큼 배당 락의 만회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 기대감이 크다라는 점. 그리고 정부 정책의 R&D 투자, 정부 정책의 집중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느냐 흔히들 소부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죠.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와 관련된 R&D 투자 이런 부분이 결국은 1월 효과와 맞물리게 되면서 나타나게 될 것인데 결국은 1월 효과 대형주에 많이 나타날까 중소형주 쪽에 많이 나타날까 생각을 해본다라면 중소형주 쪽으로 당연히 집중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특히나 개인 물량이 중소형주 쪽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 순매수 전환 물량이 중소형주 쪽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테크 모멘텀에서도 마찬가지로 CS2020이나 MWC2020이나 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 인공지능도 마찬가지, 5G도 마찬가지 개별 중소형주 쪽에 집중될 가능성 높지 않겠느냐. 정부의 R&D 투자 올해만 5.2조 원 투자입니다. 이런 부분들 다 집중되어 있는 부분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6가지 관심 테마로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5G와 관련된 AI, 인공지능,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컨텐츠와 관련된 컨텐츠 업종에 대한 관심 그리고 간편결제나 전자결제와 관련된 핀테크 관련 2차 전지 마찬가지, 친환경 마찬가지 그리고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 대다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특히나 이번 주부터 2월 중순, 2월 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테크 모멘텀 이제 시작일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서 나의 전략 중심점에 테크 모멘텀 꼭 잡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테크 모멘텀에 따른 시장 영향 짚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는 장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동발 악재는 분명히 시장을 흔들 만한 변동성을 줄 만한 그런 요인 하지만 계속해서 앞서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 전면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긴장감은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감만을 가지고 시장을 크게 하락시킬 요인이 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다. 오히려 전면전만이 시장을 하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매우 큰 악재일 수 있다. 그렇다면 전면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전면전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란의 경제 상황을 생각해 본다라면 전면전을 지금 현재 붙을 만한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근데 이 부분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긍정적인 투자 심리는 훼손될 가능성이 좀 적을 것이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해서 시장을 좀 바라보자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이번 주 CES 2020과 삼성전자 실적 그리고 1월 효과 기대는 여전하다라는 점. 특히나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단기적으로는 정유업종 그리고 화학업종, 조선업종 쪽에 관심 쏠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는 점. 하지만 이게 장기화가 된다라면 경기 개선의 둔화 가능성, 시장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촉발제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 생각을 해 두시고요. 중국발 경기 부양책 잠깐 묻혔습니다. 왜냐하면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묻혔죠. 중국에서 지급 준비율 인하하면서 시장 내에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 당연히 중국 내 소비재, 특히나 내구 소비재 쪽으로의 어떤 소비 개선 가능성 상당히 높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꼭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두시고요. 1월 효과 관련주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 정부 정책의 수혜 그리고 이런 부분들 중소형주 쪽에 테크 모멘텀과 관련돼서 꼭 좀 생각을 해 두시고 마지막입니다. 성장 사이클에 진입하는, 그러니까 시장의 속에 진입하는 사이클이 아닌 진입 단계를 넘어서 성장 사이클로 넘어서는 그런 산업은 무엇일까? 꼭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5G, 친환경, 전기차다. 여기에는 인공지능 가치 그리고 자율주행 가치 다 모든 것이 아우러지게 되는 그런 모습. 5G, 인공지능 그리고 어떤 친환경과 관련된 이런 전반적인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전반적인 테크와 관련된 성장 사이클로의 진입 산업 이를 가장 먼저 나의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놔야 되겠다라는 점. 1월, 2월 긍정적인 수익률을 마련하실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일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